정부가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일부를 저출산 예산에 가져다 쓰기로 한 건 그만큼 돈이 많이 남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남아 도는지가 먼저 궁금하죠. 우리 교육 예산 뭐가 문제인지 따져보겠습니다. 홍영 기자,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라는 게 뭡니까? 네, 교부금 제도는 나라 살림이 궁핍하던 1970년대 초반 중앙정부가 세금의 일정 부분을 지자체에 보내서 교육에 우선 투자한다는 취지에서 도입됐습니다. 예. 내국세의 20.79%로 정해져 있어서 해마다 자동 배정되는데요. 경제 규모에 따라 이 교부금 액수도 크게 늘어났습니다. 그런데 그 교부금이 다 쓰이지 못하고 이렇게 남아서 쌓이고 있다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2012년 39조 원이던 교부금은 2022년 81조 원으로 늘어났습니다. 10년 만에 2배 이상이 된 건데요. 경기 침체로 세수가 줄면서 내년에는 68조 원으로 감소하지만 여전히 규모가 큽니다. 반면에 초중고 학생 수는 꾸준히 줄어서 10년 사이에 145만 명, 20% 이상 감소했습니다. 그렇다 보니 지난해 시도교육청이 다 못 쓴 예산이 제주도 1년 예산보다 많은 7조 5천억 원에 이르는 겁니다. 예, 이해가 되네요. 세금으로 거치는 돈은 계속 쌓이는데 학생 수는 줄어든다 이런 거군요. 그래서 일부 교육감들이 이 남아도는 교부금을 쌈짓돈처럼 사용하는 경우도 있다면서요? 네, 맞습니다. 이 넘치는 교부금을 주체하지 못해서 낭비하는 사례도 있었는데요. 초중고교 신입생들에게 입학준비금 명목으로 현금을 뿌리고 수요조사도 없이 교사와 학생에게 디지털 기기를 나눠준 교육청도 있었습니다. 감사원 조사 결과 최근 3년 동안 교육청들이 불필요하게 지출한 돈은 42조 원이 넘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한 해에 14조 원 꼴입니다. 그리고 구조적으로 교부금은 앞으로도 계속 남아 돌아서 쌓일 수밖에 없는 구조라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2020년 학생 1인당 1,000만 원이던 교부금은 2060년쯤엔 5,400만 원 정도로 5.5배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래서 근본적으로는 교부금을 자동 책정하는 제도 자체를 바꿔야 한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입니다. 지금은 세금의 그냥 일정 부분을 갖다가 다 주는 것 때문에 문제가 있다라는 거죠. 내국세랑 연동시키는 것부터 끊어야 되고요. 자동으로 그냥 계속해서 예산이 편성되는 게 아니라 학생 수에 맞추어서 정부가 그 예산을 수립해가지고 지원을 해주는 거죠. 이런 사실을 다 알고 있는데도 이걸 다른 쪽으로 옮겨서 쓰기 어려운 이유는 뭡니까? 네, 정부가 교부금을 대학에도 쓸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지만 교육계의 반발이 거셉니다. 교육감들은 교육의 질을 높이려면 예산이 더 필요한데 대학이나 저출산 쪽으로 나누면 남는 돈이 없을 거라는 입장인데요. 교육계와의 적절한 타협이 필요해 보입니다. 저출생이라고는 예산을 완전히 포괄적으로 가져온다라는 개념보다는 유아교육 쪽하고 영아 돌봄 쪽에 좀 더 많이 예산을 쓸 수 있도록 하는 거가 현재로서는 더 맞는 바람직한 방향이 아닐까. 예, 교육계에서는 좀 서운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현실적으로는 저출산 예산으로 활용하자는 데 대해서는 좀 전향적으로 생각할 필요가 있어 보이는군요. 홍영 기자, 잘 들었습니다.